나온 걸 좀 빨리 하려고 오늘 아침에 빨리 요약을 좀 했습니다. 인건부도 측의 문제점과 이제 저희 나름 이제 개선 방안까지 좀 해봤는데요. 사실 다음 페이지 크게 이제 앞에 내용 본래의 취지가 어땠을까, 두 번째 그 비판 보도가 어떤 식으로 좀 차단되거나 약간의 좀 서칭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구성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나. 네 번째 이제 언론중재위의 사건이 하나 이제 제 사건이었기 하고 이제 했었는데요. 결론 개선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잠깐 헌법 21조 사항에 있는 언론의 자유가 1항에 이제 보장된다고 했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죠.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이제 기초한 것을 저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경쟁적 그 보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된 그 이제 자율 협약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8장에 이제 제가 원하는 파트를 좀 강조했습니다. 성적 취용 등 잘못된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8장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앞부분에는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범죄 보도의 문제점, 탈북 인권 뭐 전혀 문제 없는 바람직한 내용들이 쭉 이제 있는데 8장에서 제가 지금 중심 요기한 파트가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 이 파트가 사실은 주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실제 적용되는 것은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지금 이제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아가 특히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8장의 2번의 2항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특정 질환과 사회적 현상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파트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즈라고 이제 딱 집어서 에이즈하고 연결하지 말고 성매매 마약과도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파트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성적 소수자, 성소수자 이 용어가 이제 법에는 아직 법률에는 안 나오는데 시행령에 이제 외국인 그 무슨 법무부에서 외국인 관련돼서 했을 때 이제 성적 소수자를 이제 보호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있고 판례에서 이제 도입된 이제 용어인데 아직 법률에는 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이 있지 성소수자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준칙에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이제 행위 그 사람 아까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이지만 행위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원래 의도는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실제 적용은 행위로 이제 행위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용어를 쓰려면은 퀴어 집단 또는 젠더 퀴어. 임성필 교수는 전에 젠더 퀴어라는 표현을 그들도 좋아한다 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하셔서 이제 젠더 퀴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고 성적 취향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용어라고 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미 섹슈얼 프레퍼런스라고 해서 성적 취향이라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많이 사용이 안 되다 뿐이지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유전자가 이제 처음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용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90년대 초반인가요? 그 유전자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보도가 하면서 이제 성적 취향이라는 게 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유전자가 그때 잘못된 거라고 바뀌면서 2019년인가 18년에 50만 명 유전자를 검사했을 때 동성애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됐다고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꾸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이제 아마 썼을 것인데 양성이라는 표현은 취향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양성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향하고 이제 정확하게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제 원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그 용어는 그 내면에 있는 게 취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마음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행위입니다. 이건 뭐 어디나 다 지금 포괄적 사회금지 법안이 이제 정의당 주도로 이제 국회에 있는데 그 외에서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서 반드시 2번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꾸 동일시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숨기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음 페이지. 성적 행위는 성윤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문에서도 이제 이걸 다루고 법학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이건 가치 판단과 공적인 어떤 성윤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조장, 동성애 만연 이런 기사들이 사실 전에 있었던 기사들인데 점차 이제 사라지고 있죠. 다음 요게 이제 제가 나름 찾아가지고 넣은 이제 기사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준칙 위반이라고 계속 언론사 내외에서 자꾸 이게 얘기를 하니까 반인권적인 혐오 보도 중단하라 뭐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게 내리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네, 이것도 이제 삭제됐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뭐 민주 언론 뭐 무슨 신문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의존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거 이제 제가 잘못 이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빼주세요. 다음 페이지. 네, 준칙 위반. 이렇게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이거 하나 자율협약인데 이걸 위반했다고 하면 이제 안팎에서 아주 거센 압력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저는 이제 합니다. 가까운 예로 2020년 올해 5월달에 그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그 이제 2차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태원의 킹클럽이라는 곳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알바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게이 클럽이라는 말로 보도하고 찐방 보도하고 이거 아마 이제 국민일보에서 아마 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백상인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이거가 이제 나왔다는 이유로 게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거센 압력에 이제 반인권 보도 중지하라고 앞에서 뭐 몇몇 사람들이 시위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아까 백상현 기자님은 사내 토론 제안도 했었고 어떤 기자님 보니까 청와대 청원을 해서 이거 보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막 이제 하고 이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코로나 처음에 2월달에 유행했을 때의 신천지 보도하고 상당히 좀 균형이 안 맞는다. 신천지에서도 그 어떤 특수성을 존중해가지고 익명 보도하고 사람 이름 이제 공개하지 않아서 빨리 그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낙인 맞지 않고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하는 그런 거 취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때에서는 교리의 특성, 그 집합거주의 문제점 하면서 그걸 자세히 파헤치는 보도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같은 문제가 여기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역시 성행위의 문제점, 뭐 파트너가 몇이냐, 뭐 이러면서 찐방은 뭐 어떤 것이냐 이러면서 막 취재와 보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보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저는 사실상의 압력이라고 이제 풀고 법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찾아봤더니 이제 민사소송에서 언론 보도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보도 준칙을 이제 일부 인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8장 성소수자 파트 이 문제가 아니고 범죄 피해 보도했을 때 너무 자세히 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하는데 뭐 보도 준칙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이게 판결문이고요. 다음 너무 작아서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관련된 사건을 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연예인 마약 보도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 마약계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그 동성연애 뭐 상황이었다는 이제 보도도 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연애라는 동성연애도 이제 좀 삭제되고 계속 이제 비판이 들어오니까 기사를 수정하고 이제 좀 많이 내리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11월이요. 작년 19년 11월이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성적 지향 삭제 발의가 이제 19대 국회 이제 전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20대인가요? 지난 20대 죄송합니다. 20대 2019년 11월에 그때 저도 그때 그 의견을 이제 발표하러 아마 회견장에 가서 이제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인권위원회 인권 보도 준칙을 제정하게 하여 연결 에이즈와 연결 보도를 금지시켰다. 이거를 이제 딱 문구를 따가지고 여기 지금 YTN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저를 가짜 뉴스라고 그래서 예, 그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팩트 체크해서 이제 맞지 않는 내용, 뭐 보도는 언제든지 되고 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 보도가 이제 돼가지고 제가 언론중재 여기 17층인데 여기서 제가 진정을 해가지고 가서 반론 보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불성립했습니다. 그쪽에서 사람이 나왔었는데 그 자료들 뭐 저는 이제 인권보도 준칙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저쪽에서는 저기 에이즈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자료를 제출해서 중재판정부라고 세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제 아마 주심이시는 것 같아요. 반론권을 이제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반론권 이제 그쪽에서 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 몇 가지 묻더니 교정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인권 보도 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데 왜 금지시켰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표현이죠. 다음으로. 결국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걸 조금 위반했다고 그러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익명 보도하고 취재원 뭐 인권 존중, 과도한 설정성 지향 요것만 나오고 나머지 다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히 8장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이렇게 문제 있는 어떤 보도들은 이미 다 처벌 가능하고 민형사 사건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다른 어떤 병리적 현상과 연계 보도나 윤리적 보건적 뭐 마약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동성애적 성행위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는지 아까 김인영 보도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부도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보도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